어차피 헐값에 넘길 참이었으니 이보시오, 이 사람 데려가시오. 은자 세냥이면 됩니까? 은자 세냥이면 됩니까? 한양 근교 한 부잣집 사랑채. 굵은 빗줄기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성녀 주제에 3년이나 살림을 축냈으니 시아버지의 차갑고 무거운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바로 하던 일을 멈추고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 이야기 보따리 다미가 한 분 한 분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버시라고 기도드릴 거예요. 그 여인을 산 사람은 동네에서 벙어리 바보로 통하던 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벙어리가 성녀를 샀다니 세상에 이런 웃기는 일이. 진짜 정신이 온전치 못한가 보구만. 하지만 벙어리가 성녀를 샀다니 세상에 이런 웃기는 일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성녀가 품고 있던 놀라운 비밀을, 그리고 10년 뒤 조선 팔도를 떠들썩하게 만들 운명을. 한양 근교 넉넉한 살림의 한 부잣집 사랑채 안에는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장마철 굵은 빗줄기가 기와 지붕을 사정없이 두드렸고 그 소리가 웅웅거리며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바깥의 세찬 비바람 소리는 마치 이 안에서 벌어지는 비정한 거래를 덮으려는 듯 했습니다. 촛불 심지가 길게 타들어가며 어두운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고 그 그림자 속에서 춘섬은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빗물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고 젖은 비단옷은 피부에 달라붙어 한기를 더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아버지의 심드렁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들었던 이야기였으나 오늘에서야 비로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성녀 주제에 우리 집에 귀한 쌀과 된장을 3년이나 축냈으니 더 이상은 논할 가치도 없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고 그 무게는 천근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텅 빈 방 안을 맴돌며 춘섬의 귓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춘섬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울렁거렸으나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숨죽인 채 이 비참한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핏기 없는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짐짝처럼 팔려나가는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 여인 춘섬을 사겠다고 나선 사람은 동네에서 벙어리 바보로 통하던 이름 모를 총각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실로 희극적인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일글쎄 그 벙어리 총각이 성녀를 샀다지 않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동네 사람 이그러게 말입니다. 애초에 말도 못하는 주제에 전 재산을 털어서 아이도 못 낳는 여자를 데려오다니 어찌 저리도 어리석을 수 있겠습니까? 필시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도 제 앞가림을 못하는 바보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물며 대를 잇지 못할 여인을 맞이하다니 조상님들이 통곡하실 지경입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춘섬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춘섬은 들리는 비난과 조롱의 목소리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가운 얼음덩이처럼 굳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불쌍하고 버림받은 성녀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놀라운 비밀을, 그리고 10년 뒤 조선 팔도를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을 말입니다. 춘섬이 혼례를 올린 지 고작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춘섬은 시어머니의 싸늘하고 꿰뚫는 듯한 눈빛 아래 얇은 이불 위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안방은 난방조차 되지 않아 찬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춘섬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심장은 불안하게 쿵쾅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입술을 비틀며 싸늘한 목소리로 춘섬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매는 얼어붙은 호수처럼 깊고 차가웠습니다. 아니,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지가 벌써 언젠데 아직까지도 아이 소식이 없는 게냐?
명색이 양반가 종손의 아내로서 대를 이어야 할 여인이 아니겠느냐. 아무리 기다려도 너는 그저 씨 없는 성녀일 뿐이로구나. 어찌 이런 재앙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통탄할 지경이다. 시어머니의 잔인한 말은 춘섬의 심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습니다. 춘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고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억눌렀던 울음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텅 빈 방 안을 울렸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춘섬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려 했으나 멈추지 않는 눈물은 손등을 적시고 옷고름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꼴이 역겹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찌 이런 재앙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통탄할 지경이다. 시끄럽다. 내게 줄 정이란 진작에 말라붙어 버렸으니 더 이상 추하고 역겨운 꼴 보이지 말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 친정으로 돌아가든 어디든 내 발길 닿는 대로 가거라. 이 집에는 더 이상 내 자리가 없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춘섬의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정든 집에서 문전박대당한 춘섬은 홀로 외로운 길을 떠나 어렴풋한 희망을 품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달아해진 신발은 길가의 돌멩이에 자꾸만 걸렸습니다. 며칠 밤낮을 걸어 도착한 친정집 대문 앞에서 춘섬은 겨우 남은 기운을 끌어모아 오라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친정 오라비는 싸늘하게 얼어붙은 눈빛으로 춘섬을 문전에서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춘섬의 심장을 또 한 번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무슨 염치로 이곳을 찾아왔느냐? 이미 시집에서 버림받은 몸이 아니냐? 우리 집안의 명예에 먹칠을 할 셈이야. 어서 돌아가거라. 내게 줄 밥 한 술조차 없다. 친정 오라비의 냉정한 말과 함께 굳게 닫히는 대문 소리는 춘섬의 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춘섬은 갈 곳 없는 몸이 되어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나뭇가지처럼 흔들리는 몸으로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끝없는 절망 속에서 밤하늘의 별을 헤며 잠들었습니다. 며칠을 떠돌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그녀는 결국 인신매매꾼들의 거친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거친 사내들의 소나귀에 잡혀 그녀는 짐짝처럼 질질 끌려갔습니다. 사내들의 소나귀는 쇠사슬처럼 단단했고 춘섬은 반항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거친 사내들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한양시장 한복판이었습니다. 온갖 잡다한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흥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왁자지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갓 구운 떡 냄새와 쿰쿰한 생선 비린내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춘섬은 마치 값싼 짐승처럼 헐값에 팔려나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더 이상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눈물샘이 완전히 말라붙어 버린 듯 했습니다. 과연 그녀의 삶은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녀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렁이는 한양시장 한가운데 춘섬은 마치 버려진 짐짝처럼 고통스러운 자세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억지로 벌려진 다리 사이로 낡은 천 조각이 위태롭게 가려져 있었고 손목과 발목은 굵은 새끼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구경꾼의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그녀에게 사정없이 박혔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인간적인 연민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잔인한 호기심과 노골적인 경멸의 감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그녀의 귀에는 웅성거리는 수군거림과 비웃음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곁에서 거칠게 흥정을 부추기던 장사꾼은 춘섬의 헝클어진 머리채를 사정없이 움켜쥐고 위로 잡아 올렸습니다. 두피가 찢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춘섬은 흐느끼는 대신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의 냉기가 엉덩이와 허벅지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에서는 퀴퀴한 땀 냄새와 음식 냄새, 그리고 짐승의 배설물 냄새가 뒤섞여 역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자, 여기 몸 건강한 여인네가 한 명 있소.
키도 훤칠하고 몸집도 튼튼하니 힘쓰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거뜬히 해낼 것이요. 살림도 야무지게 꾸릴 재주가 있을 것이요. 이 여인을 데려갈 분 없으시오. 헐값에 넘길 참이니 어서들 나서시오.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이요. 장사꾼의 목소리는 마치 찢어지는 꽹과리 소리처럼 시끄럽고 거슬렸습니다. 춘섬은 텅 비어버린 눈으로 저 멀리 흐릿한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더는 이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조금도 견뎌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마비된 듯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나기를, 이 악몽 같은 시간이 영원히 멈추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때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 사이로 어딘가 불안정하게 비틀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사내가 군중을 헤치며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고 어수룩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달아해진 저고리와 바지는 그의 마른 몸에 헐렁하게 걸쳐 있었고 머리에는 언제나 무언가 가득 담긴 듯한 커다란 보따리를 이고 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벙어리 바보라 부르며 손가락질하곤 하는 이복이었습니다. 춘섬은 흐릿한 시선 속에서 그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온 이복의 눈은 여느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어딘가 모르게 순수하고 티 없는 빛을 담고 있었으며 맑은 우물처럼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여타 구경꾼들의 눈빛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잔인한 호기심이나 경멸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설이는 기색도 없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장사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은자 3냥을 흙바닥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은화가 땅에 떨어지며 짤랑하고 작지만 명확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시끄러운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춘섬의 귓가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이 벙어리 바보가 웬일이래? 여인네를 다 사가려고. 쯧쯧. 제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하기도 힘든 것이 무엇을 하겠다고. 좋아, 가져가라 가져가. 어차피 헐값에 넘길 참이었으니. 이보시오, 이 사람 데려가시오. 장사꾼은 은화를 재빨리 낚아채듯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갑자기 빗발치듯 터져 나왔습니다. 벙어리 바보가 벙어리 여인을 사는구나 하는 낄낄거리는 조롱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춘섬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듯한 뜨거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복의 눈빛 속에서 보았던 알 수 없는 잔잔함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복은 주변의 조롱 섞인 시선과 비웃음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춘섬에게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이복은 춘섬에 묶여있던 새끼줄을 말없이 풀어주었습니다. 거친 새끼줄이 풀리자마자 차갑고 축축했던 손목에 혈액이 다시 도는 듯한 묘한 저릿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춘섬의 차가워진 손목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춘섬은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그렇게 이복은 춘섬의 손을 잡고 시끄러운 시장을 천천히 벗어났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시장을 뒤로하고 그들은 좁고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춘섬은 여전히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이복은 그녀의 보폭에 맞춰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을 뿐 강요하는 힘은 없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시장에서 꽤 떨어진 외딴 곳에 자리한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초가 지붕과 울퉁불퉁한 흙벽으로 이루어진 보잘것없는 집이었습니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서자 흙과 마른 풀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외부의 소란스러움과 달리 오두막 안은 놀랄 만큼 고요했습니다. 이복은 말없이 춘섬을 방 한쪽에 앉게 하고 자신은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사르르 하는 마른 나무 타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려왔습니다. 이내 부엌에서는 쌀뜨물 냄새와 된장 끓는 구수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춘섬은 멍하니 앉아 이복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투박했지만 무언가 정성스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잠시 후 이복은 작은 상에 밥상을 차려가지고 나왔습니다. 밥상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밥과 간소한 된장국, 그리고 소박한 나물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화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보잘것없는 상차림이었지만 춘섬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귀하게 비춰졌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굶주려 왔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를 맡자마자 그녀의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춘섬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입가에는 너무나 오래전 잊었던 마치 꿈속에서나 존재했을 법한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은 춘섬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상을 그녀 쪽으로 조금 더 밀어주며 따뜻한 눈빛으로 밥을 권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배려를 담고 있었습니다. 춘섬은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뜨거운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쌀알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춘섬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밥 아래 섞였지만 그 눈물마저도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 어떤 편견과 멸시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인간적인 온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서툴지만 진실된 선해 속에서 춘섬은 오랫동안 꺼져 있던 삶의 신락 같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마치 작은 새싹이 흙을 뚫고 솟아오르듯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한양 교회의 인적 드문 곳에 자리한 이복의 작은 오두막은 외형은 초라하였지만 춘섬은 그 안에서 도무지 예상치 못했던 귀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문을 조심스레 밀고 들어섰을 때 흙과 마른 풀의 희미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곧 은은한 나무 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방 한편에는 깎아지른 듯한 이름 모를 나무 조각들과 더불어 섬세하게 날이 세워진 각종 나무 도구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먼지 한 톨 앉지 않은 정갈한 모습이었습니다. 춘섬의 시선은 자연스레 이복이 직접 깎고 다듬었을 작은 탁자와 간소한 의자, 그리고 벽에 매달린 장식품들에 닿았습니다. 빛바랜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한 줄기 햇살이 나무 가구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탁자의 모서리는 마치 오랜 세월 물길에 다른 돌멩이처럼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었으며 손끝으로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 섬세한 촉감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의자의 네 다리는 어떠한 흐트러짐도 없이 견고하게 땅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허나 무엇보다도 춘섬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벽에 걸린 나무 장식품들이었습니다. 나무의 거친 결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그 위에 더해진 섬세한 조각들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새들의 날갯짓, 꽃잎의 섬세한 주름, 물결의 일렁임이 나무 위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춘섬은 저도 모르게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활에 필요한 가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복은 말을 할 수 없는 대신 그의 손으로 이토록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춘섬은 말없이 조용히 그 모든 것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경외심과 함께 깊은 깨달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벙어리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목수 재능을 지닌 장인이었습니다. 춘섬은 그 자리에 서서 이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춘섬의 시선을 알아차렸는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표정의 변화도 없었지만 춘섬은 그의 눈빛 속에서 희미한 불안감과 더불어 오랜 세월 숨겨왔던 재능에 대한 깊은 체념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춘섬, 이런 귀하고도 놀라운 재능을 어찌 이 작은 오두막에 감추고만 계십니까? 나리, 부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나레이션. 춘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연함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가슴께에 포개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복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춘섬 제가 나리 대신 이 아름다운 가구들을 세상에 널리 알려 팔아보겠습니다. 감히 약속드립니다. 이복은 춘섬의 말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미간에는 아주 희미한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대한 기대와 함께 혹시 모를 세상의 냉대와 조롱에 대한 오랜 두려움이 복잡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춘섬은 그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요동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복의 재능이 세상에 드러나야 마땅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섬은 이복이 만든 작은 서랍장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고 한양의 시끌벅적한 큰 장터로 향했습니다. 서랍장은 오동나무로 만들어져 가볍고도 견고했으며 손잡이 부분에는 정교한 새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피어오른 안개는 이미 거쳤고 장터는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인파와 상인들의 외침 그리고 갖가지 물건들의 냄새가 뒤섞여 춘섬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행여 귀한 서랍장의 흠집이라도 날까 노심초사하며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갔습니다. 춘섬은 여러 상점을 돌아다니며 서랍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모든 상인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상인은 춘섬의 행색을 훑어보며 비웃음을 던지기도 했고 어떤 이는 서랍장을 대충 훑어보더니 손을 휘저으며 가라고 했습니다. 상인 1 이런 물건은 우리 가게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당장 물러가시오. 누가 이런 촌스러운 것을 사겠는가? 쓸데없는 물건을 가져와 장사 방해하지 마시오. 춘섬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절당할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고 그녀의 어깨는 점차 처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이복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금 용기를 내어 상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이 서랍장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닙니다. 나뭇결 하나하나에 장인의 혼이 담겨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견고함과 어떠한 틈도 없는 짜임새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섬세한 조각은 춘섬은 서랍장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열변을 토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복의 섬세한 손길이 깃든 나무의 은은한 향기까지 이야기하며 마치 그 향기가 이복의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는 듯이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복의 가치를 전하려는 듯 애썼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춘섬은 마침내 한 노련한 가구 상인 앞에 섰습니다. 상인은 춘섬의 간절한 눈빛과 서랍장의 만듦새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서랍장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손가락으로 표면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나쁘지 않군. 그러나 이런 솜씨 좋은 물건은 비싸게 부를 텐데 얼마에 팔려고 하는가? 상인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만났던 상인들과는 다른 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춘섬은 재빨리 상인의 눈빛을 읽어냈습니다. 이 물건의 진정한 가치를 아시는 분께는 합당한 가격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서랍장의 만듦새는 다른 어떤 물건과도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춘섬의 당찬 대답에 상인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뜸을 들이며 서랍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꽤나 괜찮은 물건 같으니 내가 한번 팔아보지요. 이 가격이면 되겠소? 상인이 제시한 가격은 춘섬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낮은 금액이었으나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인은 서랍장을 건네받고 춘섬의 손에 엽전을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엽전의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춘섬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불안과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았습니다. 첫 거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춘섬은 손에 든 엽전을 꽉 쥐었습니다. 이복의 재능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다는 확신이 그녀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장터를 나설 때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이복의 오두막으로 향하는 길 내내
앞으로 이들의 삶이 과연 어떤 희망찬 방향으로 흘러갈지 조용히 가늠해 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꿈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춘섬의 타고난 듯 뛰어난 사업 수완과 이복에 신들린 듯 마법 같은 손재주가 합쳐지자 그들의 삶은 예상치 못하게 눈부시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섬은 이복의 깊은 침묵을 대신하여 그의 섬세한 작품에 깃든 이야기와 장인의 혼을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한양의 시끄러운 시장 바닥을 쉴 새 없이 뛰어다니며 새로운 판매처를 부지런히 물색하였고 낡은 오두막 안에 홀로 남겨진 이복은 묵묵히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을 깎고 다듬으며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했습니다. 작업실 안에는 삼나무와 잣나무, 소나무의 향긋하면서도 쌉쌀한 향기가 늘 은은하게 감돌았고 끌과 망치가 나무를 파고드는 섬세하면서도 규칙적인 소리가 고요한 정막을 깨트렸습니다. 그들의 작은 오두막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조금씩 숨을 쉬며 확장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이복의 공방은 한양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명성을 얻게 되었고 그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섬세하면서도 견고한 가구를 사려는 이들로 매일같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먼 지방에서부터 일부러 찾아온 상인들과 이름 높은 양반 가문의 대감들조차 이복의 귀한 작품을 하나라도 얻기 위해 몇 달씩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춘섬은 점차 불어나는 돈괴를 보며 기쁘면서도 이복의 변함없이 고요한 눈빛 속에서 더욱 깊어진 믿음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딘가에 버려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복 또한 춘섬의 활기찬 목소리와 지혜로운 눈빛 속에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짓곤 했습니다. 또다시 2년의 세월이 흘러 춘섬과 이복이 함께한 지 어느덧 횟수로 5년이 되었습니다. 춘섬의 얼굴에는 고단했던 과거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듯 평화롭고 옅은 미소가 가늘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새벽녘마다 찾아오는 알 수 없는 어지럼증과 시큼한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잦은 입덧은 그녀의 몸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직감하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과로 때문일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도록 증세는 사그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선명해지는 듯 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음식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평소 좋아하던 된장찌개조차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춘섬의 심장은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으로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녀는 애써 자신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한 가지 가능성을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성녀라는 아픈 낙인이 마치 거대한 멍울처럼 가슴 한가운데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기에 감히 그 희망을 붙잡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 결국 조심스럽게 한양 저작거리 구석에 자리한 작은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은 춘섬을 보자마자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도록 권했습니다. 의원 특유의 쌉쌀하면서도 달큰한 한약재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춘섬은 긴장으로 얼어붙은 채 마주 앉았습니다. 의원은 길게 드리워진 흰 수염을 한번 쓸어 올리더니 이내 춘섬의 가느다란 손목 위에 자신의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얹어맥을 짚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춘섬의 심장은 마치 북을 두드리듯 격렬하게 울렸고 귓가에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의원의 미간은 잠시 찌푸려졌다가 이내 천천히 풀리며 환한 미소로 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님. 참으로 귀한 생명이 마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어여쁜 새싹이 마님의 몸속에서 자라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복 선생의 공방에 경사가 겹치니 참으로 기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춘섬의 손이 미세하게 그리고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지난 세월 자신을 끝없이 짓눌렀던 성녀라고 불리었던 오해가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지며 완전히 뒤바뀌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와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눈물이 고였던 눈가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결정체였습니다. 춘섬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차가운 손으로 불룩해진 자신의 아랫배를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거짓말처럼 귀한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성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온전한 여자였고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복과의 삶에서 얻은 사랑과 안정감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새로 태어날 아기와 이복, 그리고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다짐했습니다. 춘섬의 임신 소식과 이복과의 사업 성공은 마치 봄눈 녹듯 빠르게 한양을 넘어 조선 팔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소문은 춘섬을 성녀라 낙인 찍고 모질게 내쫓았던 전 시댁 일가의 귀에도 마침내 닿았습니다. 그들은 먼지 낀 낡은 옷차림과 초라한 행색으로 한때 자신들이 멸시했던 춘섬이 있는 곳을 수소문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춘섬을 집 밖으로 내몬 후 한때 번성했던 그들의 가세는 마치 메마른 들판처럼 급격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가뭄에 시든 풀처럼 생기를 잃은 그들의 집안은 더 이상 예전의 영화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낯빛은 마치 흙빛처럼 어두워져 있었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발끝만을 응시했습니다. 전 시아버지는 연신 마른 침을 삼키며 목울대를 울렸고 그의 눈동자에는 깊은 불안과 함께 후회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하게 번성한 춘섬의 가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과거 자신들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통렬히 반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전 시어머니 춘섬아,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이렇게 번듯하게 자리를 잡고 곧 어엿한 아이까지 가질 수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내쳤구나. 부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거라.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고 그 안에는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처절한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고 얇아진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춘섬은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난 세월의 깊은 회한과 함께 차가운 서늘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듯 지난날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그녀의 의식 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멸시와 비난 그리고 버려짐의 아픔이 심장을 다시 한번 움켜쥐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이복의 따뜻하고 든든한 손길이 그녀의 차가운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 온기는 춘섬의 마음속 얼어붙었던 심연을 녹여주었고 격렬하게 일렁이던 감정의 파도를 잠재웠습니다. 이복은 춘섬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미세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의 깊고 고요한 눈빛은 원망이나 복수심 대신 춘섬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과 깊은 평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춘섬은 이복의 온기에 힘을 얻어 심호흡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당당함 사이에서 잠시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이복의 변치 않는 사랑과 곧 태어날 생명에 대한 희망이 그녀를 굳건히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고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지난날의 아픔은 결코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쓰라린 기억들은 지금도 제 심장을 아프게 찌르곤 합니다. 허나 이제 저의 옆에는 이복님이 굳건히 계시고 곧 저희에게는 새로운 소중한 생명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원망에 얽매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는 새로운 삶을 택하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단호하고도 현명한 말에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치욕감과 함께 현실을 직시하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춘섬은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더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복수가 아닌 자신을 위한 진정한 해방이었습니다. 전시댁 일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이복은 그런 춘섬을 말없이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춘섬의 모든 감정을 이해하고 보듬는 듯 했습니다. 두 부부는 세상의 차가운 편견과 뼈아픈 오해를 극복하고 마침내 진정한 사랑과 성공을 모두 이루어냈습니다. 춘섬과 이복은 조선 팔도 최고의 부자로 성장하였고 그들의 이름은 이제 존경과 지혜 그리고 화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복을 벙어리 바보라 경멸하듯 부르지 않았고 춘섬을 성녀라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의 단점을 지혜롭게 보완하며 놀라운 시너지를 창출하는 존경스러운 부부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춘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복은 어째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을 위해 그 귀한 은자 3냥을 주고 샀을까요? 그 이유가 춘섬에게는 여전히 깊은 궁금증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복님, 제가 시장에서 팔려올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저 버려진 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은자 3냥이라는 값에 사셨습니까? 이복은 말 대신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천천히 공중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은 처음에는 다소 불안하고 망설이는 듯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잊혔던 기억의 파편들을 하나씩 더듬어 찾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그의 손은 자신의 가슴 중앙을 서서히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슴 위에 놓인 손은 고통과 안타까움, 그리고 진심을 전달하려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두드리던 손으로 춘섬의 가슴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는 듯한 동작을 취하며 마지막으로 허공에 둥근 곡선을 그리며 마음이라는 형상을 완성했습니다. 춘섬은 그의 느리고 진중한 손짓 하나하나를 천천히 따라가며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울고 있던 당신의 눈에서 보았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하고 착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복은 간신히 단어들을 이어붙여 더듬더듬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의 느리고 서툰 손짓과 발음은 어떤 유창한 말보다도 더욱 깊이 춘섬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춘섬의 눈에는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은 그녀의 눈빛에서 절망의 심연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강인함과 세상의 어떤 고통에도 오염되지 않은 순수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복이 자신을 단순한 몸값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았던 것이라는 깨달음이 춘섬의 가슴을 벅차게 채웠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로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 눈물은 오랜 세월 억눌렸던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섬은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내밀어 이복의 크고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에 맞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차가운 편견과 그녀를 옥죄던 깊은 상처는 마치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두 사람 사이에 말없이 흐르던 모든 공허함을 채웠습니다. 이 진심 어린 고백과 따뜻한 손길은 두 사람의 깊은 사랑과 서로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춘섬은 비로소 자신의 모든 상처가 완벽하게 치유되고 이복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완전한 자신을 찾았음을 온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완전한 조화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 깊고 아름다운 사랑을 세상에 꽃 피우고 함께 걸어갈 미래를 그려나가는 일뿐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와 함께 두 사람의 굳건한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2명의 아들과 1명의 어여쁜 딸이 차례로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과 발, 티 없이 맑은 눈망울은 그들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하였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나날 속에서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들의 작은 어깨는 점차 단단해지고 명랑한 웃음소리는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저마다의 의미를 찾듯 아이들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세상의 빛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자리한 진실한 가치에 있음을 일러주었습니다. 한편 이복은 그의 고요한 공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는 작업 속에서 그는 침묵으로 가장 깊은 가르침을 전하였습니다. 어느덧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작은 등불이 방안을 은은하게 비추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릴 적부터 종종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께서는 예전에 벙어리 바보라고 불렀다고 하던데 그 말이 정말이었습니까? 그래, 아들아. 내 말이 맞단다. 과거에는 많은 이들이 너의 아버지를 그렇게 불렀단다. 허나 너의 아버지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묵묵히 지켜내셨지. 아이들은 부모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세상에 만연한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덥고 허망한 것인지 비로소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춘썸과 이복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 나간 삶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깊어가는 저녁 노을처럼 춘썸과 이복 부부의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의 마지막 장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으나 그 눈빛은 여전히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지나온 삶에 대한 깊은 만족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춘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라는 세상의 비난과 편견에 굴하지 않고 그 모든 고통을 용기와 지혜로 승화시킨 진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세상의 잣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과 굳건한 의지에 있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진심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세상의 오해와 시선보다 마음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임을 이들이 한평생의 삶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진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세상의 편견보다 마음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